네,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강사 한다맨입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이 들어가는데요.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전자계산기 일반, 운영체제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자, 전자계산기 일반의 첫 번째 부분을 좀 볼게요. 첫 번째 부분은 컴퓨터 시스템 용어에 관련된 것들, 컴퓨터 시스템에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컴퓨터 역사죠. 그죠? 컴퓨터 역사 부분인데요. 컴퓨터 역사는 세대별 분류가 있습니다. 자, 이 세대별 분류 과목은요. 이 과목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어느 자격증이나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자, 1세대부터 한번 볼게요. 자, 1세대부터 5세대까지가 있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발전된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주기억 소자라고 있습니다. 이 주기억 소자가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반도체라고, 지금 우리가 반도체라고 불리는 게 옛날에는 진공관이었어요. 진공관, 그 다음 트랜지스터, 옛날에 라디오도 있었는데, 하여튼, 트랜지스터, TR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영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집적회로 IC고요. 고밀도 집적회로 LSI고요. 초고밀도 집적회로 VLSI입니다. 자, 순서가 진공관 TR, IC, LSI, VLSI인데요.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3세대 기억소자는, 4세대 기억소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이요. 순서를 좀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산속도 단위입니다. 밀리초라고 하고요. 마이크로초, 나노초, 피코초, 펜토초, 아토초입니다. 자, 시간 단위입니다. 시간 단위. 자, MS, US, 그냥 U라고 했어요. 편의상. 그 원래 마이크로기호가 뭐 요런 기호인데요. 그냥 U라고 나옵니다. 시험에서는. 그래서 US라고 했고요. NS, PS, FS, AS가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컴퓨터가 하나의 명령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니까 1000분의 1초란 얘기예요. 1세대 컴퓨터가 0.001초죠. 그죠? 1000분의 1초밖에 안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2세대는요. 100만 분의 1초죠. 그죠? 그 다음 30 작아지고 있죠. 그죠? 30 작아지고 있습니다. 자, 0의 개수죠. 0의 개수가 9개, 뭐 12개 이런 식으로 작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죠? 지금요. 되게 빠릅니다. 네. MUNPFA 느린 것부터 MUNPFA, MUNPFA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외우세요. 네. 외웠다고 합시다. 처리 기법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특징은요. 과거에는요. 컴퓨터의 크기가 아주 큽니다. 1세대 컴퓨터 애니악에 대해서 한번 애니악 컴퓨터를 사진상으로 보신 분도 있을 것 같기요가 아니고 같고요. 네. 엄청 커요. 엄청 큽니다. 컴퓨터의 크기가 너무 커요. 그래서 너무 커서 크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계속 이 중심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제, 뭐 지금의 뭐 윈도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운영체제 고급 언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체제를 만들고 거기에 또 치중을 했던 세대고요. 3세대 때는 입력장치, 그죠? OMR 카드, OCR 입력장치, 자기 잉크 문자 판독기죠. 수표나 어음 같은 거 판독하는 거, 입력장치에 대해서 개발을 하던 시대고요. 경영정보 시스템에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그러니까 회사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했던 시절이 바로 3세대고요. 자, 이때까지는 대형 컴퓨터들이 주로 개발이 되던 시대인데 4세대가 돼서야 개인용 PC가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IBM 컴퓨터인가요? 뭐 이런 거 개인용 PC가 도입이 되고요. 5세대 때는요, 이제 인공지능이 가능하고 불규칙한 거죠. 퍼지 이론, 불규칙한 걸 예측할 수 있고 그런 거 계산해내고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자, 발전 순서는요, 굳이 이 특징들 같은 경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요 두 가지요. 요 두 가지 정도는 개인용 PC가 도입된 게 몇 세대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자료 처리 방식입니다. 처리 기법이죠. 배치 처리가 있어요. 배치 처리. 일괄 처리라고 합니다. 배치, BATCH, 배치 프로세싱이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자료를 일정 기간, 일정량 모았다가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급여, 월급이죠. 그죠? 전기세, 수도세,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죠. 전기를 키자마자 돈 받으러 오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죠? 한 달 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청구하죠. 그죠? 일괄적으로 청구하죠. 일괄 처리 방식이 그런 겁니다.
그 반대가 실시간 처리죠. 리얼타임이라고 합니다. 리얼타임. 영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정보 처리 기능사는요, 영어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배치와 전혀 반대입니다. 발생하자마자, 자료가 발생하자마자 바로바로 처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좌석 예약이나 공정제어, 은행거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거기 뭐 항공권을 예약하려고 하는데 자리가 있나요? 뭐 예약하고 싶어요. 한 달 뒤에 오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죠? 공정인 공장에서 제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장에서 기계를 제어하거나 이럴 때 하는 기능입니다. 자, 다중 프로그래밍. 다중이라는 말 있죠.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 프로그래밍.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말입니다.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도 합니다. 중요하죠. 영어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CPU 한 개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중작업이라고도 해요. 보통 뭐 멀티태스킹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멀티 프로그래밍은 CPU가 한 개라는 게 핵심입니다. CPU 한 개. 우리가 그렇잖아요. 컴퓨터를 켰는데 뭐 메신저도 하지만 메신저도 하면서 음악도 듣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여러 개를 하죠. 그죠? 그걸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다음, 다중 프로세싱. 다중 프로세싱.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CPU가 2개 이상이라는 게 핵심이죠. 멀티 프로세싱이라고 좀 기억하시고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당연히 CPU가 여러 개니까 다중 프로그래밍 기법보다는 빠릅니다. 나중에 개발이 됐겠죠. 그죠? 듀얼 코어, 쿼드 코어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다음, 시브날입니다. 타임 쉐어링 기법입니다. 하나의 기계를 시간을 나눠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과거의 컴퓨터가요, 가격이 되게 비쌌어요. 컴퓨터가. 이게 컴퓨터라고 할게요. 이게 컴입니다. 컴이라고 하죠. 자,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단말기, 그러니까 단말기는 입출력 장치를 단말기라고 합니다. 모니터랑 키보드를 말합니다. 모니터랑 키보드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 놓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컴퓨터가 연결을 해 놓고요. 얘를 연결해 놓고 시간을 배분해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1분, 얘가 1분 동안 얘를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얘 1분, 1분. 시간을 분배를 해줍니다. 자, 1분 동안 작업하고 얘는 2분을 기다려야 돼요. 짜증나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컴퓨터는요, 이런 게 돼요. 이런 게 됩니다. 시간을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이죠? 그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나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이 컴퓨터를 독점하고 있다라는 판단,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기법을 시브날 처리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기법이 다중 프로그래밍하고 연관이 좀 있어요. 왜냐면 CPU도요, 처리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해도 계속 시간을 나누면서 분배하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 기법이랑 이 기법이랑 많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시브날을요, 이 말이 나와요. 하나의 기계를 시간을 나눠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 근데 얘가 없어요, 보기에. 그럼 뭐가 있냐면 라운드 로빈이라는 게 있어요. RR 이렇게만 나올 겁니다. 라운드 로빈, ROUND 로빈, 라운드 로빈 기법이 있습니다. 자, 이걸 시브날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없으면 얘를 찾으시면 돼요. 됐죠? 다음, 분산 처리입니다. 말 그대로 있어요. 컴퓨터를 지역적으로 분산시켜서 공동으로 하나의 작업을 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네트워크죠, 뭐.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신이죠. 지금의 통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최근이겠죠. 자, 순서가요. 배치 처리, 다중 프로그래밍, 실시간, 시분할, 다중 처리, 분산 처리입니다. 그래서 배, 따, 시, 다, 분, 배따시다, 배따시다, 배따시다 분, 배따시다 분, 걸음이죠, 그죠? 배따시니까요, 걸음. 예, 배따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나와요. 순서가 나와요. 그리고 3세대의 처리 기법이 뭐였니? 시분할 처리 기법은 몇 세대였니?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네, 컴퓨터의 역사를 다시 한번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GIGO입니다.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잘못된 결과가 출력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G가 뭐냐면 가비지입니다. 가비지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가 인풋,
들어간다는 얘기죠. 입력.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아웃풋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쓰레기를 집어넣고 좋은 결과를 기다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정확성 또는 수동성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네, 나온 적이 있어서 그냥 써놨어요.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요.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최초의 컴퓨터죠. 최초의 전자계산기입니다. 최초의 전자계산기, 뭐 물론 마크원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자주 나오는 용어들만 정리를 좀 해놓은 거예요. 그 점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공부할 필요 없거든요. 문제 가지고 공부해야지. 요점은 최소한의 요점 가지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니아 컴퓨터예요. 최초의 전자계산기고요. 프로그램 외장 방식입니다. 프로그램 외장 방식 밖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죠. 애니악 밖으로 나와 있어요. 안에 있던 내장이 밖으로 확 비명 지르겠죠. 그죠? 애니악 네, 나와 있습니다. 외장 방식입니다. 진공관이래요. 당연히 진공관이면 1세대 컴퓨터네요. 1세대 컴퓨터입니다. 그러네요. 자, 그 다음 에드삭입니다. 자, 이 에드삭 이유는 다 내장 방식이에요. 자, 에드삭은요, 싹 들어갔어요. 프로그램이 싹 들어갔어요. 안으로 싹 들어갔습니다. 자,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입니다. 최초라는 말이 들어가면 중요한 거예요. 최초의 내장 방식. 애니악 밖으로 나왔고요. 에드 싹 집어넣었어요. 그죠? 최초의 내장 방식입니다. 다음 유니박입니다. 유니박 1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입니다.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입니다. 요 세 개가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됐죠? 컴퓨터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이 됐어요. 그 항공 아폴로 발사하려고 그런 경우 그러려고 만들었는데 상업용으로 기업용으로 사용이 된 컴퓨터가 이거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드박은요 최초의 이진법을 활용한 컴퓨터입니다. 기계어죠, 그죠? 기계는 이진수를 사용하잖아요. 0, 1, 그죠? 꺼졌다, 켜졌다. 그걸 이용하는 걸 이진법인데요. 그걸 이용한 컴퓨터가 에드박이라고 합니다. 폰 노이만이 제작에 참여했고요. 자, 내장 방식은요.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이론을 확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묻는 문제도 출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가져와서 실행하는 걸 내장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로컬 디스크가 있어요. 로컬 디스크. 내 컴퓨터 더블 클릭해보면 로컬 디스크 C, 로컬 디스크 D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보조기억 장치예요. 하드 디스크. 보통 500기가를 쓰는 경우도 있죠. 물론 1테라 쓰는 분들도 있는데 500기가라고 하죠. 자, 그리고 램이라고 있어요. 램. 뭐 이렇게 생겼는데요. 램. 주기억 장치입니다. 램이라고 있어요. 그죠? 네. 한 4기가? 4기가? 8기가? 네, 한 4기가 정도라고 쓸게요. 그죠? 요 정도 용량입니다. 자, 그리고 CPU가 있어요. 중앙처리 장치라고 하죠. CPU는 인간의 두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 머리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게 CPU 중앙처리 장치입니다. 자, 여기에 저장돼 있는 내용이 있어요. 저장돼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바탕화면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있던 이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로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와서 걔네들을 가지고 CPU랑 피드백을 하면서 막 주고받으면서 처리하게 돼 있어요. 주고받으면서요. 자, 그러면 내가 생각해보죠. 메모장을 띄웠습니다. 메모장을 띄워서 거기에다 오늘의 일기를 막 쓰고 있었어요. 막 쓰고 있으면 쓰고 있는 타이핑 내용이 화면으로 뿌려지게 되죠. 그죠? 그게 CPU와 피드백을 하면서 화면으로 실시간 바로바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얘하고 얘가. 그 전에 외장 방식은 얘가 없고요. 이거를 가지고 그냥 썼어요. 하드디스크가요. 램보다 느립니다. 많이 느립니다. 얘는 반도체거든요. 많이 느립니다. 느린 거를 가지고 쓰다 보니 너무 느려져서 안되겠다. CPU가 놀면 안되겠다 싶어서 만들어 놓은 거. 이걸 우리는 내장 방식이라고 합니다. 내장 방식. 이걸 확립한 사람이 폰 노이만이고요. 됐죠? 이 용량, 램의 용량이 작으면요. 느려져요. 느려집니다. 버벅됩니다. 많이 못 가져가니까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건 또 추후에 설명드리고 이게 내장 방식이구나.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갖고 오는 거, 작업을 하려고 가져오려고 하는 걸 우린 로드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가져오는 걸 우린 로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글이나 뭐 이런 거에서 불러오기 있죠. 파일에 불러오기. 그죠? 엑셀에서 오픈. 뭐 이걸 로드라고 합니다. 다 로드라고 합니다. 자, 처리된 결과를 보냅니다. 자, 이 램이라는 건요,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휘발성. 전기가 끊기면 자료가 날아가는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메모장으로 막 일기 쓰고 있다가 정전됐어요. 당연히 날아가죠. 뭘 안 했죠, 우리? 세이브를 안 했어요. 저장을 안 했거든요. 자, 주기억 장치의 내용을 보조기억 장치에다가 옮겨버리는 걸 우린 세이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요, 세이브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얘는 휘발성이니까. 이걸 우리는 스토어라고 합니다. 그냥 연관져서 기억하세요. 다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또 보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분류 방식입니다. 이제 분류해봐야죠. 역사 배웠으니까. 자료에 따른 분류입니다. 데이터래요, 데이터. 이 컴퓨터는 정보 처리 지금 배우는데, 정보 처리라는 게 자료를 가공을 해서 정보를 만드는 게 바로 정보 처리입니다. 근데 이 컴퓨터가 이 자료를 가지고 가공을 할 텐데, 어떤 자료냐에 따라서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나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그러니까 생각해보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요, 키보드로 입력을 해요. 키보드로. 키보드에는 문자나 숫자, 특수문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문자나 숫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걸 우린 디지털 컴퓨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게 바로 디지털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논리회로로 되어 있습니다. 논리회로로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로 적당한 것은 이라고 나온 적이 있어서 이 예제를 써놨어요. 연필의 개수, 핥던 숫자로 딱딱 떨어지는 그 자료를 우린 디지털 자료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아날로그는요, 문자나 숫자가 아니고 셀 수 없는 연속적인 물리량,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지진 측정이라든지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있죠. 그죠? 계속 딱딱 떨어지면서 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그죠? 이걸 우리는 아날로그 자료라고 합니다. 아날로그 자료. 자, 이런 그래프가 아주 작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보려면 크게 키워야 돼요. 이 폭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 증폭 회로를 사용합니다. 속도가 빠릅니다. 디지털에 비해서 빨라요. 왜? 디지털은 논리 회로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얘는요, 들어오는 자료를 출력만 하면 돼요. 폭을 넓혀서 출력만, 계산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도가 빠르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낚입니다. 디지털 컴퓨터가 아날로그 컴퓨터보다 빠르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아시겠죠? 얘는 특수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집에서 몰래 지진 측정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집에 있는 컴퓨터는 디지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적 그러면 디지털입니다. 특수한 목적 아날로그입니다. 자, 하이브리드는요, 이 두 개의 장점이 혼합된 컴퓨터를 하이브리드 컴퓨터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있잖아요. 그죠? 기름으로도 가고 전기로도 가고. 그러니까 장점이 혼합된 거를 우리는 하이브리드구나. 자, 지금 이 자료에 따른 분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중요해요. 다음 중 자료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땅땅땅땅. 다음 중 분류 방법이 다른 하나는 땅땅땅땅.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목적입니다. 너무 쉽죠? 전용 컴퓨터와 범용 컴퓨터로 나뉩니다. 전용. 특수한 목적으로 쓰면 전용 컴퓨터고요. 일반적인 목적으로 쓰면 범용 컴퓨터가 되죠. 뭐 당연한 거예요.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중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를 우린 대통령 전용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용, 특수 목적, 네, 범용, 일반 목적. 네. 다음 거 볼게요. 잠깐만요. 자, 요겁니다. 자, 컴퓨터를 분류하는 방법 중에 능력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제일 좋은 거죠. 제일 좋은 거. 기상청에 연결했는데 슈퍼컴퓨터가 분석한 기상예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기상측정, 탐사. 대형 컴퓨터, 중소형, 미니 컴퓨터. 이 미니 컴퓨터는 워크스테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미니라 그래서 우리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보다 뭐 작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이 미니 컴퓨터는 중형, 소형? 그러니까 워크스테이션이 뭐냐면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넷마블이나 이런 고스톱 치는 데 가면 막 들어가죠. 채널 타고 들어가죠. 그죠? 그 채널에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 여러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컴퓨터. 또는 고성능의 그래픽 처리. 아주 용량이 큰 그런 그래픽, 그런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스크탑 컴퓨터랑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훨씬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말합니다. 낚이면 안 돼요. 네, 마이크로 컴퓨터는요, 개인용 PC를 말합니다. 일반 개인용 PC를 말합니다. 마이크로 컴퓨터는 크기 순위 데스크탑 책상 위에다 올려놓는 거고요.
랩톱 무릎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노트북인데 좀 무거웠었어요 옛날에. 노트북이 있고요. 팜톱, PDA. 팜이 원래 손바닥이잖아요, 그죠? 손바닥 위에다 올리는 스마트폰도 있고요. 뭐 넷북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개인용 PC는요. 자, 능력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는요, 중요합니다. 아날로그 디지털 중요합니다. 분류 방법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다음 볼게요. 다음을 볼게요. 자, 컴퓨터의 구성입니다. 하드웨어가 있어요. 하드웨어. 기계죠. 하드웨어 기계죠. 유식한 말로 기계입니다. 하드웨어는요, 중앙 처리 장치와 주변 장치로 나뉩니다. 자, 컴퓨터가 있어요. 자,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모니터예요. 그죠? 예. 키보드입니다. 자, 그림을 잘 못 그려요. 네, 마우스예요. 마우스. 끈이 끊어졌네. 네, 마우스. 스피커가 있어요. 스피커. 웹캠이 있어요. 캠이 있습니다. 자, 본체가 있어요. 잘 그리죠? 그죠? 자, CD롬이 있어요. CD롬 알죠? 네, CD롬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워 버튼이 있을 거고, 여기 USB를 꼽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본체를 뜯어보면 이 안에 뭐 램도 있고요. 하드디스크, 로컬 디스크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래픽 카드 뭐 이런 가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있어요. 여기에 그 사람의 두뇌 역할을 하는 중앙 처리 장치 CPU가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사람이 모델이에요. 사람이 모델입니다. 컴퓨터는요. 자, 중앙 처리 장치 CPU가 있고요. 모니터, 키보드 이렇게 있습니다. 자, 키보드가 입력 장치예요. 입력 장치. 자, 입력 장치, 출력 장치. 말씀해 보세요. 마우스는요? 네, 입력이에요. 그죠? 우리가 입력하잖아요. 그죠? 딱딱 클릭으로. 자, 스피커는요? 소리가 나와요. 출력 장치예요. 모니터는요? 화면이 나와요. 출력 장치입니다. 캠은요? 출력 장치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아니죠? 캠에 내가 막 여기서 막 움직이면 내용이 쓱 이렇게 들어가서 화면으로 쓱 나오잖아요. 그죠? 저장도 되고, 그죠? 자, 입력 장치가 됩니다. 입력 장치. 자, 얘는요? 얘는 뭐예요?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아니죠. 아닙니다.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 보조 기억 장치. 내가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들고 다닐 수 있냐 없냐가 그런 구분은 아니에요. 할턴.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 자, USB는요? 이렇게 생겼죠? 네.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 CPU는요? 중앙 처리 장치예요. 인간의 두뇌입니다.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중앙 처리. 중처라고 적을게요. 자, 이 중에 얘가 없어요.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컴퓨터 켜집니다. 상관없습니다. 스피커. 상관없어요. 없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얘는요? 상관없어요. 불편하긴 하겠죠. 상관없습니다. 컴퓨터의 작동에는 무리는 없어요. 불편하긴 해요. 자, 얘는요? 상관없어요. 요즘 이거 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얘도요. 상관없습니다. 얘는요. 인간의 뇌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중요하죠.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장치입니다. 자, 이 CPU는 컴퓨터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장치가 바로 이 CPU가 됩니다. CPU는요. 제어장치, 연산장치, 주기억장치, 레지스터로 구분합니다. 주기억장치를 빼는 교재도 있습니다. 빼놓는 교재도 있어요. 제어, 연산, 레지스터. 어차피 레지스터도 기억장치의 일종이거든요. 자, 생각해 볼게요. 자, 인간의 두뇌입니다. 인간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자, 1 더하기 1이 뭐죠? 2요. 계산했잖아요. 그죠? 연산장치입니다. 인간의 두뇌로 할 수 있는 걸 생각하면 돼요. 자, 팔다리 움직여보고, 그죠? 눈 깜빡깜빡거리고. 지금 내가 이 강의 듣고, 뭐하고, 씻고 자고, 뭐 하죠? 계획을 잡죠? 스케줄링 하죠? 그걸 제어장치라고 합니다. 제어장치라고 합니다. 자, 1 더하기 1이 2였어요. 그죠? 그럼 255 곱하기 255는요? 모르죠. 그죠? 5 곱하기 5가 뭐고, 올림수가 생기고, 자, 계산할 때, 내가 계산할 때 잠깐 저장하는, 내가 스케줄을 짤 때 잠깐 저장하는, 그 잠깐씩 저장하는 기억장치를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속도가 가장 빠르고요. 용량은 가장 작습니다. 레지스터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컴퓨터의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가 결정됩니다. 아시겠죠? 자, 램이라는 게 있어요. 주기억 장치죠. 램만 있는 건 아닙니다. 롬도 있습니다. 할턴 주기억 장치입니다. 자, 지금 공부하시는 이 책의 내용은, 교재 내용은 보조기억 장치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은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외우고 있으세요. 머리에. 시험 보러 갔을 때 얘 펴놓고 시험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머리에 있는 거 가지고 시험 보잖아요. 그죠? 그거 머리에 집어넣는 그게 바로 주기억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까먹을 수 있어요. 그죠? 당연히 까먹죠. 어떻게 다 외워요. 휘발성입니다. 그죠?
까먹을 수 있어요. 하여튼 CPU의 구성 요소는 이겁니다. 이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길게 설명하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이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어 장치가 하는 일은 명령을 해독하고 명령의 순서를 결정한다. 스케줄링이라고도 한다. 장치를 제어하기도 합니다. 제어 장치는요. 다음 레지스터는요. 제어 장치에 속하는 레지스터를 말하는 겁니다. 명령 레지스터가 있고요.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구나. 자, 연산 장치는요. ALU라고 합니다. Arithmetic Logical Unit 약자입니다. 산술 논리 연산 장치를 말합니다. 산술 논리. 이 논리는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거예요. 산술은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말합니다. 그거를 하는 걸 우린 연산 장치라고 합니다. 제어 장치는 CU라고 해요. 컨트롤 유니트 약자입니다. 네. 다시 돌아갈게요. 연산 장치에 속하는 레지스터가요. 누산기, 가산기, 보수기. 우리 연산을 우린 산수라고도 하잖아요. 산수. 산자, 가운데 글자가 산자나 숫자가 들어가면 이거 연산 장치에 속하는 레지스터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외워요. 상태 레지스터. 하나만 더 외우면 됩니다. 네. 다음 주변 장치. 이런 것들 입력, 출력, 보조기억 장치 뭐 이런 거를 주변 장치라고 합니다. 구별할 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제 포인트는요.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의 기능 아셔야 되고요. 연산 장치에 속하는 레지스터가 뭔지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린 알고 있어요. 산수예요, 산수. 요거 하나만 더, 상태. 됐죠? 예, 다음 볼게요.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그렇죠? 하드웨어가 있었고요. 기계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컴퓨터는 기계로만 돼 있는 게 아니다. 기계와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좀 유식한 말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로 나뉘네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뉩니다.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대로 그냥 컴퓨터한테 필요한 거예요. 시스템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우리 다른 말로 운영체제라고도 하고요. OS라고도 합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OPERATING SYSTEM이라고 합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줄여서 그냥 OS라고 합니다. 네. 컴퓨터와 사용자 사이에 인터페이스,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중개자라고 합니다. 중개자 역할을 하고요. 사용자가 기계와 프로그램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USB를 딱 꼽으면 그 USB를 쓸 수 있도록 컴퓨터가 알아서 챙겨주죠. 그죠? 또는 내가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깔면 그 프로그램을 내가 간단한 마우스 조작으로 설치하거나 실행하거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게 윈도우가 없다면, 운영체제가 없다면 가능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게끔 중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운영체제 없으면 컴퓨터가 부팅이 되지 않습니다. 부팅이라는 거는 컴퓨터를 내가 사용할 수 있게 정상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걸 부팅이라고 합니다. 뒤에 또 용어 있으니까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운영체제는요.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뉩니다. 너무너무 또 중요합니다.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제어. 통제한다는 얘기잖아요. 감시하고요. 관리하고요. 관리합니다. 감시, 작업관리, 데이터 관리입니다. 됐죠? 잡 매니지먼트, 데이터 매니지먼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슈퍼바이저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처리 프로그램입니다. 언어 번역과 서비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언어 번역은 나중에 또 배울 거니까요. 서비스는 디스크 검사라든지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유틸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다음 중 제어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처리 프로그램인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운영체제 종류는요. 윈도우도 있고요. 윈도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도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쓰던 프로그램. 네, 유닉스가 있고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서버에서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리눅스가 있고요. 이렇게 발전됐죠. 이렇게 리누스 토발즈라는 애가 지금은 애가 아니겠죠? 네, 그 대학생이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죠. 네, OS2 매킨토시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다음 중 운영체제 종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꼭 들어가는 게 파스칼입니다. 이 파스칼은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운영체제가 아닌데 얘가 보기로 항상 같이 나오더라고요. 얘를 딱 고르면 돼요. 산업인력관리공단은 보기가 문제가 계속 똑같이 나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얘는 아니라고 이렇게 아니라고 해놓을게요.
다음 응용 소프트웨어죠. 이거 외에 프로그램들을 응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거. 워드, 엑셀, 뭐 파워포인트, 뭐 포토샵, 아니면 어떤 메신저, 카카오톡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다음 레지스터입니다. CPU 안에 있는 기억 장치죠. 자, 이 목적 얼마나 많이 나왔던가.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올바른 것은 CPU의 속도 양상이 올바른 거죠. 네, 이겁니다. 명령 레지스터하고 프로그램 카운터는요, 아까 제어 장치에 속한 레지스터였어요. 그죠? 대표적인 겁니다. 자주 나오는 거고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IR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인스트럭션 써들어야 되나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입니다. 이가 빠졌네요. 됐죠? 자, 이거의 핵심은요, 현재입니다. 현재 명령어를 보관합니다. 네, 프로그램 카운터는 PC입니다. 안 쓸게요. 얘의 핵심은요, 다음입니다. 카운트. 다음 걸 카운트하고 있어요. 다음에 뭐 해야지?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번지입니다. 다음 번지입니다. 현재 들어가면 그냥 주저없이 IR 찍고요. 다음 들어가면 그냥 거침없이 PC를 찍으면 됩니다. 됐죠? 네, 누상기는요, 그냥 AC라고 할 때도 있어요. ACC라고 나올 때도 있고요. AC라고 할 때도 있어요. accumulate입니다. ACC accumulator입니다. 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산술 논리 연산의 중간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장치가 연산 장치가 됩니다. 그 외에 MAR이라는 것도 있어요. MAR,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고요. MBR도 있습니다.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입니다. 이 버퍼라는 게 임시 기억 장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시 자료가 보관된다 그러면 얘를 찍으면 되고요. 주소가 저장된다 그러면 뭐 MAR 찍으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또 뒤에 주소 표현 방식 할 때 다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역사 외우라는 거 외우고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가 엄청 나와요. 왜? 전자계산기 일반은 20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나옵니다. 낼 수밖에 없어요. 자,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